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흑우 페스티벌 기간이 돌아왔구만. 아니, 못 보던 놈인데. 나도 이번에 흑우 페스티벌에 참여하려고 왔다. 딱 봐도 해송이 네가 흑우 페스티벌이 뭔지는 알고나 있나? 흑우들의 리더를 뽑는 자리지. 흑우 중에 흑우. 그런데 흑우 페스티벌에서 리더가 되면 뭐가 좋나? 이런 애송이! 당연히 흑우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지. 그리고 당연히 세간의 동정을 한 몸에 받고. 그거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자, 오늘은 예선전이다. 기린, 너는 무슨 흑우 짓을 했지? 나는 법학서적 기념 NFT를 50만 원 주고 샀다. 아니, 법학책은 원래 비싸지 않나? 책값이 3만 원이다. 아니 그럼 법학책을 읽고 법조인이 되면 훨씬 좋은 거 아닌가? 나는 컴공을 전공했단 말이다. 아, 역시 쉬운 상대는 아니구만. 내 얘기를 하지. 기대되는구만. 나는 기프토가 100원일 때 사서 한때 1,800원까지 올랐다. 1,000만 원을 투자했지. 지금 우리랑 장난하는 건가? 그 기프토는 이더리움 기반이었는데 트론을 옮겨갔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겠나? 못 팔게 됐으니 개털됐다는 뜻이지.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못 팔게 됐는데 좋은 소식이라니? 그 코인이 3원이 됐다. 어차피 개털이기 때문에 아깝지는 않다. 진정한 흑우구만. 아니 근데 처음 보는 너는 조용히 있던데 무슨 엄청난 사연이 있는 건가? 그 뭐 딱 봐도 시정 잡배 수준의 양아치인 듯한데. 내 얘기를 할 차례인가? 뭐지? 나는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다! 형님!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47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과 한 번 친 체스입니다. 아니 여기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뭐 큰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뭐 사고라고 하기도 좀. 아니, 대본을 옛날 걸 읽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 엔지니어가 이거 엔지니어링 하면서 이거 꽁트를 하기가 사실 네.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아직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보다 이제 정희친이 사실 이 작가님이 의도하신 게 조금 이제 타짜의 그런 시대적 배경을 좀 원하셨을 텐데 조금 이게 구한말 조금 사극톤이 자꾸. 아니 근데 그거는 의도라는 거는 없고 어쨌든 네. 타짜라는 걸 아는데 이제 우리의 그 연기의 색깔들이 있으니까 그걸 네. 가지고 이제 재해석하는 거죠. 네. 약간 저는 곽철용 톤을 하고 싶었는데 네. 되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조금 이게 그게 밀정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네, 뭔가 좀 하면서도 이게 좀 약간 망작처럼 흘러가는데 약간 네. 그 꽁트의 재미가 또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있죠. 이게 전극이 네. 아니잖아요. 전극이면은 망인데 이게 꽁트면은 이제 이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저는 이제 또 요런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길버님이랑 제가 이제 원피스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피스란 게임은 어차피 여기 관심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4대4로 깃발을 뽑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득점자, 공격수, 수비수가 있는데 수비수는 깃발을 지키는 거고 득점자는 깃발을 뺏는 거고 공격수는 이제 전투하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길버님은 전통적으로 공격수예요. 공격수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진짜 1대1 붙고서는 이제 누가 이기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깃발을 뽑아가지고 경기를 승리하는, 그래서 공격수가 달려오면은 저는 이제 도망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버님이 제 플레이 보고 얌생이 같은 이제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게임에 물을 흐리고 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1대1을 했는데 본인이 득점자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이게 많이 쫄리는구나 이런 걸 느꼈죠. 좀 새로운 캐릭터를 좀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 변함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저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지. 너무 제 스타일 이것만 잘하고 다른 걸 못하는데 막 뭐라고 하기가 좀 뭐한 것 같아서 해봤다가 아주 그냥 좀 처참하게 속된 말로 발렸다. 아니, 근데 그 캐릭터가 다 완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네. 거고 이제 손에 안 익어서 그런 거지. 원래 그 캐릭터가 진짜 좋은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이 길버님이 그걸 뽑으셨는데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 사실 요새 그 원피스 게임 내에서는 거의 최강급이거든요. 네. 저는 없어요. 네. 아무튼 좀 더 연습을 하도록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이제 야구 볼 맛이 좀 안 나요. 그래서 야구를 좀 그 작년만큼 뭔가 신나게 보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런 고민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현타가 온 건가요? 아니요. 못해서요. 작년 이맘때쯤이면 막 1, 2위 다투면서 이제 쭉쭉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시기인데, 이번 시즌에는 조금 처져 있어가지고, 뭐, 물론 언젠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이제, 아직까지는 야구 볼 맛이 예전만 못하다. 좀 그렇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좀 응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말에 폴아웃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 그 폴아웃이라는 그 디즈니에서 나온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제 새롭게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 게임 원작이에요. 그래서 약간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시대를 기반으로 한 뭐 그런 드라마인데 이제 핵전쟁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뭐 구울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드라마가 되게 막 그 수위가 높고 잔혹하고 그런데도 이제 그 안에 약간 재미 요소들이 그 1930, 40년대 그런 재미 요소들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임의 내용을 좀 반영을 잘 하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뭐 기회 되시면은 좀 잔인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만 살짝 이제 눈 가리면서 보면은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제목은 들어본 것 같아요. 게임 그 폴아웃 뭐 해가지고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제가 정확하게 그걸 들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익숙한 제목인 것 같은데 뭐 보시고 아마존이면은 제가 지금 그 결제를 안 해서 못 볼 것 같긴 하지만 네, 아마 한 주는 공짜리니까 뭐 볼 수 있을 텐데 네. 아무튼 이제 되게 힘주어서 만든 티가 나고 배우들도 연기 잘하고 해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아포칼립스 이런 주제 제가 좋아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또 최스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이제 그 흑우 페스티벌. 그래서 그 꽁트에서도 이제 반영한 그 내용인데요. 뭐 그냥 딴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삽질한 내용들. 그래서 지금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기린님을 최대 편성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봤는데 이거를 가장 많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약간 기린 씨다. 약간 그런 네.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편성을 이제 지금 한 거라 가지고. 네네네. 이게 뭐 꼭 본인이 뭐 흑우짓을 한 것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서 뭐 또 그래도 괜찮은 이거의 취지는 뭐냐면은 네. 여기가 우리가 코인 투자 그 추천 방송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이런 거를 오히려 조심해라. 이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게 주요 취지인 거지. 네. 망신당한 거 얘기하는 게 취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재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게 필요해가지고 꽁트를 녹인 건데 사실상 투자는 오히려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코인파는 특히 좀 약간 카지노와 비슷한 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유의사항을 엄청나게 알려드려도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좀 나눠보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위험하니까 뭐 혹시 뭐 그렇게 해서 잘 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 그거는 마치 주변에서 로또를 샀는데 그 가게에서 이제 맞았으니까 이제 대박이 나니까 너도 그 가게에서 사라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 가게에서 또 사면은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의사항을 이제 전달해주는 게 목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이런 경우도 있더라. 네. 네, 좀 이런 거니까. 뭐 기린 씨부터. 예. 예, 약간 어쨌건 킹 오브 호구로서 네. 이제 저희 아까 정익진에서 다뤘던 이제 저희 호구 스토리의 제일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법학서적 전문 예. NFT부터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는 그 지인분께서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법학서적을 출간을 하신 김에
네. 이제 또 NFT로 발행을 하셔가지고 네. 축하드립니다 해서 그 출간 기념회에도 가고 거기서 이제 그 공동으로 그 책을 저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 저자들의 사인들이 담긴 네.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네. 그 법박서적 NFT를 한 30개인가 한 50개인가 가까이 이제 그때 판매를 하셨는데 이제 그 책별로 이제 사인이 한 개씩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저자들 모두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딱 1호 모든 저자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를 책값 3만 원인데 이제 NFT는 NFT가 한 30만 원인가? 그때 네. 이제 주고 구매를 하고 근데 하나만 사신 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하나를 하나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퀸 오브 호구이신 체스님께 하나를 강제로 덤핑을 해드리고. 제가 샀었군요. 네, 그렇죠. 저한테서 2차 거래로 덤핑을 해드려서 제가 이제 약간 손절할 수 있었다. 아니 근데 네. 그거를 왜 사신 거예요? 약간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 호구라기보다는 좋은 취지 아닌가요? 그냥 도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약간 기부하는 느낌. 근데 저는 네. 하나 산 거면 그건데 2개 산 건 흑우다. 그러니까- 지인이어도 아니 왜냐면 제일 비싼 거를 사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인이기 때문에 그 사인은 그냥 빈 책 사서 사인해 주세요 하면 받을 수는 있어 얼마든지. 근데 이제 어쨌든 좋은 취지로 그 하는 거니까 이제 사 주신 건 맞는데 기린 씨가 항상 보면은 하나만 사줘도 되는데 자꾸 여러 개 사. 아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변에선 좋은 건데 사실 본인한테 그게 고스란히 타격이 가니까. 아니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조언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이제? 그건 이제 저의 시나리오를 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정리해서 네,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군요. 아,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기부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은 그분께서 저한테 기부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그러니까 때문에. 경제력을 따져 보면 그렇죠. 아. 그렇죠. 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때 좀 약간 무리를 했다. 네.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뭐 중간에 뭐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예전에 뭐 스테픈 이야기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이야기 뭐 그것도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NFT 프로젝트였던 고릴라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땡땡 콩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창 잘 될 때는 그 프로젝트가 막 되게 그 NFT가 되게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막 몇 천만 했었는데 제가 뭐 그때 잘 될 때는 뭐 그렇게 그냥 잘 되나 보다 해서 냅뒀었는데 뭐 프로젝트가 이제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생기고 나서 좀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이제 약간 이거야말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응원하는 김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갔던 프로젝트니까 이제 트래킹하는 김에 해서 이것도 이제 한 몇십만 원을 주고 굉장히 또 고가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프로젝트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제가 그 프로젝트의 그 커뮤니티 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사건 사고가 생겨가지고 맨날 메시지 오는 게 알림이 오는 게 뭐 소송이 어떻게 되고 뭐 채무가 어떻게 되고 채권이 되고 너무 짜증나니까 알림을 꺼놨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름도 있으신 분이니까 설마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겠거니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냅뒀습니다. 조금 말투도 조금 흑우 말투로 바뀌고 있는데 좀 바보 말투로 아니 근데 아무튼 그래서 냅뒀어요. 그래서 냅뒀는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그거죠. 존버하는 느낌으로 이제 냅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켜서 봤더니 프로젝트가 사라지고 다른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내 건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 전에 미리 신청을 했으면은 그 새로운 프로젝트로 옮겨졌는데 신청이 늦어가지고 심지어 하루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어봤더니 하루 늦어서 안 된대.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 중요한 거, 이건 진짜 중요한 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거를 이 청취자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NFT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에 발행되는 건데, 이제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폴리곤, 그다음에 한국에는 이제 카카오 클레이튼, 뭐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 특정 콩즈 같은 경우는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에 발행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에 뭔가 이제 뭐 문제가 있고 뭐 확장성에 뭐 좀 아쉽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블록체인으로 옮기기로 이제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는 몰랐죠. 당하고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으로 옮기겠다. 이제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블록체인을 옮기게 됐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완전히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니까
이 서로 다른 두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NFT끼리는 거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마이그레이션 하면은 그 이전 거는 그냥 관리가 아예 안 되는 그냥 이제 디지털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감상용이 네. 되는 거니까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있을 때 빨리 신청을 해서 나도 그 이더리움으로 빨리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떨까 싶은데 이제 빈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2주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빈집에 있는 쓰레기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그거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것도 어떻게 뭐 쓰려면 쓸 수는 있는 거죠. 쓸 수는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주를 해버렸다는 건 어쨌든 그게 빈 방이라는 거죠. 빈 방이니까 니네들이 쓰든 말든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책임 안 진다. 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신청을 했으면은 옮길 수가 있었는데 옮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당해버렸다. 이건 정말 이게 저는 뭐 기린 씨가 나중에 총평을 해주시겠지만 드는 생각이 이건 진짜 부지런해야 된다. 뭔가 그래서 제가 그 꽁트 에피소드도 진짜 제 기프토 에피소드거든요. 기프토가 이제 트론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네. 이제 그거를 제가 바꿨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썼던 그 거래소가 바이낸스였으니까 근데 공지도 제대로 안 와요, 바이낸스.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네. 그 제가 외국 그 거래소 모니터링을 뭐 계속 해야 되는 거면은 되게 생활이 이건 생기가 그렇죠. 중요한데 우리는 이게 산 거잖아요.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해야 뭐 그런 거 예전에는 다 거래소에서 그런 알림 같은 것들을 다 메일로 보냈고 근데 메일 같은 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뭐 메일을 만들 줄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많으시고 그렇죠. 뭐 확인을 잘 안 하시는데 또 간혹 가다가 그게 스팸 메일함에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못 봐가지고 이제 두 분과 같이 이렇게 피해를 보시면은 그 아무도 왜냐면 그쪽에서는 우린 분명 고지를 했어. 했는데 너네가 못 본 거든 뭐든 너네가 신경 안 쓴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니까 좀 그런 그러니까 두 분은 이 업계에 거의 1세대신데도 이렇게 당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나 당하시겠습니까? 선구자라고 해주시면 더 선구자. 그러니까 몸소 솔선수범하면서 이런 여러 케이스들을 아니 근데 저는 네. 진짜 이 꽁트 짤 때 솔직히 그 기린님한테 들은 것만 하더라도 정말 풍성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남의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해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아니 뭐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뭐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 콩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운영하는 측에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이제 뭐 관리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네. 이제 빈집이 된 네.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제 그 원래 홀더들 중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일단 폐지는 주워놓자. 폐지가 나중에 쓸모가 있을 수도 있어. 이래가지고 맞아. 네. 이제 한 몇십만 원 하던 게 이제 한 15,000원 뭐 이렇게 됐는데 또 폐지를 쓸어 담으시는 분이 계세요. 놀랍게도 이제 정말 이게 사람 일은 세상에는, 모르니까. 네, 다양한 인간 군상이 존재하는구나. 네. 이제 뭐 그런 걸 또 다양하게 느낄 수 있었고 또 이제 근래 이제 제가 이제 이따가 근래요? 근래는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이제 비교적 이거 다음에 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그 고블린이라고 하는 그 NFT도 샀었어요. 네. 고블린 나올 줄 알았어.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꽤 비싼데 그것도 이제 아는 분이 인연이 있기도 하고 네네. 이제 해외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좀 그 글로벌에서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랑 좀 연관이 있다. 그래서 네. 뭐 이런저런 루머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미국 기반의 프로젝트인데 마이애미 기반의 프로젝트인데 BAYC라고 하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하던 애가 거기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되게 IP를 관리를 잘 하고 스토리도 잘 짜고 뭐 이제 커뮤니티도 좀 활발했던 네.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구매할 때 당시에는 되게 막 활발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막상 진행이 되니까 이 고블린을 가지고 이제 고블린을 갑자기 그냥 원래 고블린만 있었는데 고블린 친구가 생기고 팔다리 잘린 고블린도 생기고 눈알 뽑히고. 약 먹은 네. 고블린도 생기고 막 고블린들이 계속 증식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 고블린을 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하고 약간씩 조금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고블린 이제 거기 프로젝트 커뮤니티에는 또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크게 헤비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킹 고블린 킹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퀸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나중에는 조금 지나서 그 프로젝트 운영팀한테 야 너네 뭐 하고 있냐
나 답답해 죽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네. 이런 식의 약간 안에서 나름의 분쟁거리도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블린 프로젝트도 처음에는 막 되게 잘 나갔는데 요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지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잘 나가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직 자신의 그 가치를 생각보다 잘 증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블린은 저는 이제 말씀하실 줄은 알았지만 고블린의 경우는 사실 기린 씨가 그 좀 뭐 딱 들어가신 투자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 좀 이렇게 뭔가 그 구매를 하신 것들 중에 제일 그래도 좀 잘 선택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네. 전제가 있죠. 얼마에 샀냐. 그거는 좀 그런데. 예. 이거는 사실 어떤 뭐 흑우의 정의가 사람마다 뭐 다르겠습니다만 뭔가 고블린만큼은 뭔가 되게 가치 없고 막 되게 별 볼 일 없었던 건데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이었고 정말 뭐 그 평가도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그 시장 전체적으로 NFT 시장이 되게 이제 지금 침체가 되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프로젝트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시장 전체가 죽어버려서 어쨌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좀 차선책으로 뭔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원래 하고자 했던 거를 못 하는 상황으로 좀 된 경우인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뭐 사실 뭐 저는 흑우 에피소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투자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의 그 선구자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니까 이제 네. 선구자로서 이제 그 교훈을 한번 말씀드리면 NFT 프로젝트가 재밌는 게 이게 블록체인이 처음에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NFT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긴 하지만 상당히 중앙화된 형태로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형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그 프로젝트 구성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상 모든 것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탈중앙화적으로 운영되거나 뭐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이런 방식의 운영이 사실상은 아니다. 그래서 뭐 앞에 콩즈나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결국은 왜 잘 안 됐느냐면은 이게 프로젝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행복하고 참여자들이 돈을 벌게, 뭐 돈이 아니더라도 참여자들이 기쁘게 해줘야 이 프로젝트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 운영팀이 뭐 고블린을 비롯해서 자기가 처음에 돈을 싹 끌어당겼으면은 그 끌어당기는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뭐 물건을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이게 아니더라도 이걸 가지고 어떤 생산품을 참여자들이 만들었을 때 뭐 컵이나 티셔츠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런 거를 더 잘 팔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스토리라인을 뭐 누가 책을 썼어. 그럼 퍼블리싱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더 이거를 다시 되돌려주도록 해야 되는데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나 돈 벌었어, 땡 이런 식으로 가니까 프로젝트들이 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블린이 그렇지만 다른 뭐 퍼즈 펭귄이라는 다른 유명한 프로젝트들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당장은 잘 됐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더 지나가면서 참여자들이 그 어떤 특정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이클이 꺼지는 거는 금방일 것이다. 네. 퍼지 펭귄 얘기하신 거 보니까 몰래 산 거 같은데. 아니야. 퍼지 펭귄 우리가 블로킹 몇 주 전에 다뤘기 때문에 또 저도 익숙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린님의 흑우 에피소드는 사실 한 회차로는 좀 부족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에피소드들 잘 참고하셔서 크립토 생활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신청곡 또 기린 씨께서 제가 고블린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드라마 도깨비. 네. 이게 생각나서, 그랬구나. 그래서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네. 이제 그 도깨비가 이제 뭐 천년 만년 살았잖아요. 네. 제 NFT도 이제 천년 만년 살아갈 것이다. 네. 천년 만년은 살 거예요. 그게 이제 가치가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영원인 상태로. 죽지 못해 사는 거인 거죠. 네. 원래 이제 도깨비 반스를 하려다가 네. 좀 짧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린 씨가 선정해주신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곳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쓸쓸한 곳을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다시는 없을 너라는 계절.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보낸 거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단 한 번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한 번쯤은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울게 만들었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다시 나를 부를 때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네.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그 슬픈 노래인데 중간중간에 막 욕심이 생겼다 이런 얘기, 이런 가사들이 뭔가 좀 우리 주제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재밌게 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길벗의 이제 흑우 에피소드 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전 두 분에 비하면 흑우가 아예 아니라서 열심히 에피소드를 좀 찾아봤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아예 제가 이제 이 업계에 들어오기도 전에 체스님이 먼저 이제 업계에 들어와 계셨을 때 어깨 들어온 게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새로운 네. 해석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체스님이 비트코인 그 전송이 가능한 ATM이 있다. 그래서 이게 몇 군데 얼마 안 되는데 너 해봐라. 그래서 저한테 비트코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그때 뭐 얼마, 10,000원어치인가? 뭐 이렇게 보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너가 이거를 ATM에서 인출을 해봐라. 신기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막 그 되는 ATM 막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좀 이게 뭐야 시큰둥 했었는데 그때 그 비트코인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얼마나 좀 가치가 좀 있었을까. 한 100배 이상 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때 한 10,000원 정도 보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에이, 뭐, 그거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에피소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레이지 고메, 뭐였죠? 레이지 고메 맞나? 클럽. 레이지 고메 클럽이라고 해서 레고메 이렇게 많이 했던 이제 F&B 그런 NFT가 있었는데, 이거 역시, 체스님의 권유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네. 다단계라니까 이게 네. 기린 체스 길벗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순이야. 저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되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편인데 체스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사고 뭐 괜찮다 정모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았다 너도 사봐라 그렇게 해서 샀죠. 근데 정모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앱을 출시를 했어요. 레고메에서. 레고메가 어떤 건지를 조금 레고메가 이제 그 NFT 그러니까 F&B 기업에서 만든 이제 NFT인데 그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카페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에 방문했을 시 이런 할인 혜택이라든지 뭐 서비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인 거죠. 근데 정작 정모는 그런 데랑 상관없이 이상한 고깃집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혀 그런 건 활용을 많이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업체에서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맛집 추천해주면은 당연히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걸 쓸 수 있는 거고 그 NFT 인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맛집을 막 뭐 자기가 올려서 뭐 이렇게 뭐 좋아요를 막 받는다든지 하면 그걸 또 보상으로 또 지급을 해주는 뭔가 그런 모델로 앱을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건 제가 멍청한 거긴 한데 제가 그 NFT를 갖고 있는 지갑은 이제 카이카스 지갑인데 그것도 클레이튼 그 카카오 클레이튼이기 때문에 카이카스 지갑을 거기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NFT와 상관없는 메타마스크 지갑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등록을 했으면 내 NFT가 떠야 되는데 NFT는 카이카스에 있으니까 이게 안 뜨는 거죠 앱에 아무리 해도. 그래서 큰일 났다. 속된 말로 뭐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센터한테 막 문의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 계정을 삭제 회원 탈퇴를 해서 뭐 제가 다시 등록을 뭐 해야 된다고 하길래 에라이 안 써.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레고메 NFT는 지금도 가지고 있고 있지만 뭐 그냥 저한테는 그냥 이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됐다. 아니 이게 NFT가 좀 불편한 게 뿐만 아니라 뭐 다른 크립토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 모바일에서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분들 중에는 예전에는 특히 그래서 컴퓨터를 들고 와가지고 네. 인증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네네네. 뭐 물론 제가 그 중에 하나였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그때 그렇게 이거 해결하려고 메타마스크에 카이카스 지갑 주소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등록을 하면은 NFT가 메타마스크에도 이제 나오니까 되겠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물렸다. 근데 다행히 저는 뭐 체스님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저는 뭐 그렇게 막 손해봤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신발 가격 정도 됐었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스테픈도 두 분 권유로 제 에피소드의 교훈은 여기서 결정이 났네요. 가까운 지인의 추천일수록 조심해라. 아니 근데 재밌었잖아요. 재밌었죠. 저는 이제 사실 두 분 들어가시고 한참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도 뭐 훨씬 저렴할 때 들어갔고 해서 뭐 그렇게 막 손해봤어 막 이러지는 않았는데. 근데 솔직히 셋 중에 수익률은 제일 높긴 해요, 길버님. 그쵸. 쓸데없는 짓 안 해가지고. 그렇죠. 수익률이 높다기보다는 이제 손해가 없으니까. 아니 그 신발은
들고 있으면 운동하기에는 좀 나름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네네. 제 친구는 맞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같이 여행도 갔었는데 막 공항에서도 뛰어다녔어요. 막 네. 그래서 거기 아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공항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혼자서 야 돈 벌고 올게 하면서 갑자기 막 네. 뛰어다니. 그분은 신발도 여러 개 갖고 계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저놈이 미쳤나 약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스태프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스태프는 아직 앱도 안 지우고 레고맨은 뭐 그거 정식 뭐 출시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레고맨은 뭐 완전 그건 진짜 누구 때문에 진짜 완전 버린 뭐 아무것도 못 해본 그런 거고 스태프는 그래도 저도 이제 열심히 그것도 걸어보고 뛰고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건 정말 저는 좋게 봐요 스태프는. 네 오히려 그리고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겠습니까? 그 기린님 앞에서 내가 스태프 때문에 물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아무튼 저는 제 에피소드는 좀 이렇고요. 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의 특징은 그렇게 막 손해도 안 보지만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대박도 안 나니까 저처럼 좀 안전주의이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저를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신청곡은 사실 흑우라는 게 앞으로 흑우 짓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로 아직 흑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
우리들의 아직 끝나지 않은 흑우 이야기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왔습니다. 아니 저는 이 부활 신청곡을 들었을 때 네. 안 좋은 씬이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노래를 선정하신 줄 알았더니 완전 반전이네. 아닙니다. 자기 흑우 될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각심을 좀 드리는 거죠. 너가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해서 앞으로 흑우짓 안 한다는 보장 없다. 항상 경계해라.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군요. 아, 갑자기 긴장되는데. 그런 의미가 뭔가 희망찬 노래가 아니라 이게 경각심을 막 주는. 뭐 그렇게 해석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체스님 어머님이 이 노래 좋아하세요. 그래서 겸사겸사 아니, 저희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 한번 뵀는데 이 노래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생각난 김에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체스의 에피소드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제 레고메, 레이지 고메 클럽을 추천해드린 장본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일단 해명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일단 레고메가 진짜 FMB에서 실제 사용 혜택을 많이 이제 주는 프로젝트로 발전할 줄 알았어요. 실제로 거기 가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었고요. 네. 저는 가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 NFT를 가지고 할인을 받는 게 아니라 이 NFT를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자한테 언제 간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거를 구글 닥스에서 처리를 하는 걸 보고서는 갑자기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숨이 턱 막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뭔가 도망쳐야 되겠다. 근데 어김없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내리게 된.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도망쳐야 되겠다 할 타이밍에 저한테 권한 거예요. 아니 그때 같이 했다가 네. 좀 지나고 저도 정모 가고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썼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앱도 이제 뭐 발전되는 그런 게 힘들어서 이제 앱도 닫고 네. 뭐 환불을 해주는데 민팅 가격.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파는 거 몇십만 원 주고 팔았는데 최초 민팅이 한 3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민팅이라는 게 이제 최초 구매할 때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만 원이면은 10,000원짜리 50만 원으로 뻥튀기 시켰는데 환불 10,000원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뿔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도 좀 피해를 약간 입었다는 걸 심심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네. 사실 이거는 그냥 길버님 때문에 급조한 에피소드고 사실 여기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리스크 코인이라고 있어요. 리스크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이게 2016년도 나온 이제 프로젝트인데 네. 이제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라고 하자면 이제 최초의 이제 사이드 체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메인넷이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큰 블록체인이 너무 느리니까 정확성은 높지만 느리니까 네. 이제 사이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체인을 만들자는 프로젝트였고 이 프로젝트는 되게 특이해요. 독일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최수님 독일 좋아하시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때 막 이오스 있고 그러니까 이오스 막 중국 쪽 그다음 미국 쪽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유럽 쪽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야 이거 유럽에서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리스크 프로젝트가 되게 재밌는 게 자바스크립트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프로젝트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이 프로젝트가 잘 될 줄 알고서는 엄청나게 많이 샀죠. 사실 기술적으로 백서만 보면은 이제 막 다 그럴싸하니까. 그래서 일단 유럽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희소 가치가 있고 최초의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어떠한 그런 점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냥 유럽 얘기했나요? 유럽. 네, 유럽. 유럽이랑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랑 그다음에 어쨌든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좀 빠른 블록체인이 필요한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샀어요. 그리고 꽤 많이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TPS 전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이게 그냥 이 프로젝트가 묵혀두면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 정말 죽지도 않고 이게 어떤 상태인지 언데드 상태 약간 진짜 좀비 상태인 것 같은데
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 미카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전 세계 최초로. 그래서 이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뛸 줄 알았어요. 네. 이제 마이너스 9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명확한 그런 교훈들이 있어요. 이게 독일이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전 백그라운드를 많이 본 거죠. 독일이라고 해서, 뭐 최초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 사대주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멤버 보고 막 이렇게 투자했다가 완전히 그 리스크가 사실 이 리스크가 아니었는데 리스크가 큰 코인이었다. 뭐 이런 네.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제 유일한 희망은 이 미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 리스크라는 그 프로젝트가 그 유럽에서 어떤 중국의 트론이 있듯이 유럽의 대표적인 이제 프로젝트로 부상을 하게 되면은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제 반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차트를 보면 볼수록 이제 이게 두더지 같은.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좋은 뉴스가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좋은 뉴스가 있어. 더 지하로 가. 네. 약간 이렇게 뭔가 까면 깔수록 양파 같은 그런 매력. 리스크가 그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어떤 프로젝트 미쳤다고 리스크를, 위기라는 그 뜻의 리스크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이 프로젝트는 되게, 뭐라 그럴까, 저는, 어쨌든 간에, 뭐, 트론이면은, 트론 위에 뭐가 있는지는 계속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더 네. 위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접하고 있는데, 리스크는 정말, 리스크 뭐 하는지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진짜 네. 정말 그 리스크만큼 프로젝트에 뭐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된 그런 이제 케이스는 정말 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항상 보면은 이 굵직굵직하게 흑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기린 씨고 자잘하게 계속하는 사람은 이제 체스님 같은 아니, 느낌이 저는 들어요. 사실은 이제 전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문서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약간 행정가들이 문서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문서에서 쓰여져 있는 그 비즈니스적인 그 그림들이 말이 되면은 저는 꽤 이제 한번 응원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리스크는 다행히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기프트처럼 많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프로젝트가 유럽 프로젝트 하나는 저는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중국 네. 쪽도 있었고, 기프토가 중국이었고, 네, 네. 뭐, 이더리움은 뭐 사실 국적을 하기는 그렇지만 뭐 그때 이더리움도 있었고, 근데 미국의 프로젝트는 워낙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유럽 쪽의 프로젝트들을 되게 응원을 한 케이스인데 지금은 리스크라고 검색하게 되면은 리스크만 나와요. 영어 단어.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저는 이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정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땡땡 콩즈 뭐 피해자 모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리스크는 피해자도 없어. 나 혼자 구여가지고. 그러면 해피하게 마무리됐네요. 나 피해자 혼자 없이. 보고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피해자 모임이 있으면은 야, 쟤 고소하자. 네. 막 이러면서 똘똘 뭉치고 막 서로 위로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정보라도 얻을 수 있는데 리스크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네. 나 혼자 떠들어봤자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저는 체스님이 리스크라는 코인에 투자를 하셨다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제가 그 지갑 한번 공개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때 아, 보여드렸어요. 그때? 그 리스크. 너무 그때 막 개눈 감치듯 보여줬다가 바로 빼셔가지고 제대로 네. 이제 못 봤는데. 리스크의 처음에 그게 L이에요, L. 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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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뭐 그게 중요할까요? 뭐 어차피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는데. 자, 어서 그냥 한 줄로 평이나 하시죠. 그래도 흑우 페스티벌의 절대 강자는 기린이다. 아니 왜냐면 이제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조금 약하긴 한데. 네. 예. 아, 저는 아까 했던 걸로 좀 대체를 할까 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3분을 채워야 돼요. 아니, 거기에 더 얹어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들의 끝나지 않은 흑우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체스님 에피소드도 보시면은 체스님도 나름 막 이것저것 잘 따지면서 이렇게 보신 거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의 기준에 맞게끔 뭐 유럽이 없었는데 유럽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이제 블록체인 속도 문제가 굉장한 이슈였는데 사이드 체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좀 속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그 팀원들 멤버들을 보니까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신뢰가 또 생긴 거죠. 멤버들이 좋으니까. 근데 아유 열심히 쥐어짜고 계시네요. 이렇게까지 그걸 알아보고 고민을 해도 결국에는 프로젝트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호재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호재, 악재 이런 것들을 다 많이 듣지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자신의 기준, 그 투자든 뭐든 딱 자기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거에 맞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저는 그 2개 할게요. 예. 첫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 축하. 네. 그 한번 큰 사건이 있었으니까 네. 한 번은 언급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2번째는 왜 나는 비트코인을 안 사고 NFT를 샀는가. 네. 겸사겸사. 저 반감기 때문에 우리의 지인이죠 빌리님께 반감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 사라고 했다가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 비트는 아직 모르기는 하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증거할방 가시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아예 가격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 권유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듣는 것도 조심하시고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신청곡 체스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그냥 딱 리스트를 보다가 딱 꽂혔어요. 리스크의 맛? 리스크의 맛이 뭘까? 이별의 맛이다. 그래서 이별의 맛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이별의 맛이 무슨 노래죠? 들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잘 모르실 건데,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리스크의 맛이 이별의 맛과 똑같다. 그래서 저의 심정을 같이 공유를 이제. 뭐 제가 유명한 노래인데 제가 몰라봤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지막 곡, 이별의 맛 들어보시면서 블로킹 347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의 난 어디 있을까 달라진 바람 달라져버린 공기 나른한 몸 고장난 마음 감기약처럼 쓰디쓴 나의 하루 물속 같은 시간들 그 1분이죠 난 자꾸만 숨이 차올라 두 눈을 꼭 감고 두 귀를 닫고 난 너의 기억을 또 꺼내어봐 참 달콤했던 너로 만든 케이크 같던 세상 사랑을 말하던 내 입술 끝엔 아직 네 이름이 묻어있는데 다 괜찮아질 거라 수없이 되뇌어도 입안 가득 그리움만 퍼져 이별을 맛본다 거울에도 유리잔에도 네가 좋아한 조그만 화분에도 너의 손끝이 닿던 그 구석구석 같이